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그 의미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방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김국헌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찾았고요. 앞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이었습니다. 한국의 첫 수출 원전이기도 한데 그만큼 상징성이 많은 곳이죠. 네, 이 원전 수출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조를 한 번에 어디서 받아왔다는 것도 무지 그 임팩이 있는 거지만 이 20조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뭐 다른 예를 들면은 남녀가 사귈 때 뭐 어떤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거랑 계속 좋은 선물과 관심을 표현하는 기간 동안이 있으면은 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2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금액 자체만 놓고 봐도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2009년 이후에 벌써 14년이 흘렀고 지금도 사막의 기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현황은 좀 어떤 편입니까? 지금 2개 호기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2,800메가와트의 그 전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이제 3호기 또는 최 4호기까지 된다고 하면 UAE 전력의 25%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는 그 UAE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중동의 많은 산유국들 중에서 하나의 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문화와 과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기름을 팔고 기름을 떼던 거를 원자력을 돌려서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름을 팔아서 과학을 사고 기술을 도입해서 자기들도 기술 도약, 기술 집약 국가로서 선진국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고 거기에 우리의 원전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원전이라고 하면은 간단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자체 모든 공학의 품질과 건설, 제작 또 인간 공학이라고 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안전에 관련된 공학들은 이제 UAE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단순히 의미를 뛰어넘어서 문화와 과학 기술의 전환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4호기가 내년까지 준공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그 한국형 원전을 통한 공급량은 저희가 딱 생각할 때 어느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서해안에 있던 화력발전소 단지에서 나오던 양만큼이 되는 겁니다. 서해안에 나오는 뭐 보령이나 울진이나 한 10년 전 정도.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되고요. UAE의 전력의 25%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뭐 주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한 뭐 신재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갈 수 있는 좋은 게 되죠. 결국 그 가스터빈을 돌린다든가 유류로 발전한다는 것도 가스터빈이 뭐 EU 텍사노미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탄소를 내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 가면서 그 탄소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과 이제 신재생의 조화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내년에 그 통용되는 아랍에미리트 최고권액 화폐에 이 4호기 바라카 원전이 그림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UAE에게 이 바라카 원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에서 이제 새로운 과학의 전력 공급이다뿐 아니라 사회, 문화의 트렌드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라카 원전을 화폐에다 넣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화폐에 들어가는 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뭐 세종대왕님 또는 뭐 신사입니다. 네. 뭐 그런 분들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아주 유명한 영웅분들도 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문화로서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예. 있다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왜 찾은 것인가에 대한 의미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탈원전 폐지 정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님께서 바쁘신데 탈원전 한다라고 해서 가시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 우리가 원전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그냥 국가적으로는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 프랑스가 이제 원자력 분야의 강대국이고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또 중국은 기술력이 처져 있었지만 한꺼번에 한 40-50개를 지으면서 이제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제동이 걸리지만은 한 5-6년 지나면 중국이 본격 무대로 들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프랑스는 기술이 제일 앞섰다고 우겼었지만은 핀란드에서 10년 이상 12년째 중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이 앞섰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적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지만 미국이 한 20여 년간 제작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작 기술에 이제 난점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우리가 향유하고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간은 저는 5년이 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UAE가 원전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입소문 우리 앵커님도 누구 친구가 친한 친구가 어떤 차를 샀는데 좋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차를 살 계획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동의 오일 머니가 원자력으로 바뀌는 데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은 이제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서 전기 생산에서만 생각을 하지만요. 에너지 전체를 보셔야 돼요.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조명을 켜고 전기 집에서 냉장고 돌리고 하는 전철 타는 거 말고도 화물차가 달리는 것도 있고 화물 열차도 있고 시멘트 만드는 공장에서 열도 있고 동력을 쓰는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것들의 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 전기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원자력은 그것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을 축구 예를 들면은 수비 항상 최저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비수 김민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수비수에다가 가장 화려하게 전기에서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신재생이 스마트 그리드니 이 직류송전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강력한 수비가 있어야 되고 미드필드에서 에너지를 잡아줘야 돼요. 그런 열에 관한 문제라든가 전기의 베이스, 필요 기저부하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이고 그것에 바탕이 되면서 열도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산업용 에너지를 저탄소화, 무탄소화 하게 되면은 비로소 탄소 중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원자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원전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약소국이고 미국, 프랑스가 강대국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강점이 있는 겁니까? 원자력 수출에서의 강대국이 아니라 그 국가가 강대국이고 원전의 원래 기술이라는 얘기지만은 지금 수출에서는 현재 우리가 현재 가장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면 폴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EU에서는 EU 국가가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국방 문제 관련해서 미국을 먼저 정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APR 1400이라고 하는 원전의 기술성도 뛰어나지만 계약을 하고 적기에 계약된 공기에 준공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20조 공사를 하는데 5년 안에 지어야 될 것이 6년이 되면은 20조의 평균, 예를 들어 4조의 이자는 또 더 나가고 20조의 수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1년간 또 벌어들여야 할 돈이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손실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또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할 때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수출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죠. 수출 특히 중동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미를 갖고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었지만은 해결료 재처리 문제,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입찰 들어와 했을 때 현재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실제 입찰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요. 결국 사우디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결국은
저 원전 지으니까 좋더라 해서 많은 나라들이 짓게 될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UAE가 우리랑 같이 마케팅도 하고 그쪽에서도 또 어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지금 UAE도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게 우리 돈으로 37조 원이거든요. 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우리 경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에 그 20조 수출됐을 때는 뭐 그 큰 화물선에다 소나타 뭐 다 싣고 가는 네, 가득 비용이다. 채워서, 네. 그런데 요새 이제 또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보시고 제가 또 연합뉴스에서 들었는데 우리 금년에 우리나라 그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2조 한 5천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 해가지고 그렇다는 뉴스를 얼핏 봤습니다. 네. 어제. 그러면은 이 37조의 돈이 우리나라에 투자된다는 거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없던 시장을 만들든가 작은 기업이 커진다든가 하는 거고 이거는 단순 주식을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를 가지는 직접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몇 년간에 걸친 것일 수 있지만 네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가를 올리는 영향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임팩이 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로 보면은 뭐 이 정도면은 한 10만 명 연간 5만 명,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자리다. 아하. 양질의 일자리로 봤을 때. 확실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예. 텐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을 보면요. 그 원자력 발전이 2036년에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한 35%를 차지하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그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혹시 좀 원자력에 네거티브한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비율로 가면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시하시는데 이제는 그 원전의 어떤 그 안전성에 관한 이슈들은 이제는 다 접어들었다. 이제 안전하다는 거는 입증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그 부하 추동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갖고 전력계통의 유연성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그 기저부하가 최고 피크 부하의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계속 최저부하 시제에 그 공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6%가 뭐 높다 낮다에 관련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울진 쪽에서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 송전선을 조금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도 조금 더 증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처리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그 765 케이블의 송전선 지상 가공으로 오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분적인 그 지중 DC 송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기술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분산 전원의 그 태양광이나 이런 걸 신재생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느냐. 거기도 많은 그 부하단에 붙이기와 배전선에 붙이기 위한 배전선의 그 공급과 붙는 기기들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과 한전의 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이게 좋고요. 특히 이제 원자력의 이 출력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간에 태양광이 나올 때 주간에 쓰고도 남을 만큼을 배터리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배터리 값이 얼마냐? 전기 자동차 100kWh 정도의 가격의 그 아마 배터리 값은 한 2천만 원 될 겁니다. 적게 잡아서 1,000만 원을 잡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기가와트 아워 단위에 그걸 하려면은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원자력을 전체 계통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렸을 때 배터리 저장 용량을 얼마까지로 축소할 수 있느냐라는 전체를 같이 밸런스를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신규 원전 확충이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 더 확장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신한울 3사까지 한다고 보면은 물론 또 그 이외에 한 4개, 5개 정도를 더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SMR이 들어가면은 뭐 SMR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100메가와트에서 150메가와트 정도로 조금 더 필요한 곳들에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작용을 하고 또 원전의 특성인 그 24시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계획이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SMR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제 빨리 발전이 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처음 플랜트를 어디에 우리 지을 것이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많이 짓고 있고 중국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그 좀 더 안전을 담보하면서 기술 개발하고 여기 해야지만 왜냐하면 우리 대형 원전의 수출은 10년이면 끝이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SMR의 수출이 바턴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 원전 수명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네. 이거 수명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고리, 한빛, 월성 원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계속 운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는 뭐 수명 연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잘못된 말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차를 샀을 때에도 이 차를 뭐 10년간 쓴다든가 운전면허를 줄 때도 뭐 그런 것처럼 처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이거는 30년간 또는 40년간 요새 APR 1400 같으면 60년간 잘 사용하면 60년간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 허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과거의 원전들은 걱정이 되니까 많이 보수적으로 마진을 많이 넣고 나서 이제 30년 써봐, 40년 써봐 그랬는데 이게 한 1990년대 후반기부터 이게 그 주기적으로 그 안전성을 10년마다 계속 평가해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쌩쌩하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을 더 써도 괜찮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도 자동차에서도 예를 들면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교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교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가 나가면은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는 게 돼서 미국 원전은 뭐 거의 뭐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40년짜리가 60년까지 됐고 또 80년까지도 승인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는 경제성이 안 나와서 폐지할래 하고 하니까 그 미국 주 정부에서 지금 전기가 부족하니까 너 더 돌려라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하는 그러한 그 경제 논리 안전성과 함께 경제 논리가 같이 물려 들어가는 그러한 뒤로 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갖다 이제 수명 연장이라고 하니까는 이상하기 때문에 네. 그 continuous operation 또는 long term op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거를 승인하기 위한 국제 기준들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뭐 10년 주기로 안전성 평가를 했을 때 괜찮으니까 더 써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중간에 부품 교체 같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런 걸 생각해도 안전성은 항상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안전성 논란은 어떤 편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황주호 사장도 안전을 그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 계속 운전에 관한 것에 대한 심사나 그런 기준부터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투명하게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갔는데 혹시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또 탈원전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가는 게 예.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국헌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